그러니까 이제부터 방정식 활용을 할 건데 왜 방정식의 활용 중에서도 연립방정식의 활용이 가장 쉽냐면 그 이유는 방정식, 1차 방정식 활용에서는 어떠한 미지수를 하나를 잡았을 때 그 미지수를 사용을 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어떤 내용이지?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낮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밤의 길이는 24-x 이렇게 썼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낮이 x야? 그럼 밤은 y고 대신 x 플러스 y는 24.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지수, 우리가 잡아야 되는 미지수들을 잡고 대신 거기에 관련된 관계식만 세우면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내용이 돼. 알겠지? 따라서 이제 볼 건데 잠깐만 이제 봅시다. 봐봐.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너희들이 이 설명을 듣기 전에 식을 직접 세워보니 가장 중요하긴 한데 좀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보면서 식은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것만 좀 보도록 합시다. 먼저 뭐 위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한번 볼까요? 뭐 문제 상황에 맞게 미지수를 정한다. 연립방정식을 세운다. 푼다. 그 다음에 확인한다. 알겠지? 한번 봐보자. 봐봐. 합이 25고 두수에 대한 차이가 3이래. 그러니까 같은 수는 아니란 얘기지? 따라서 큰 수, 작은 수가 있을 텐데 그냥 가정해 보는 거야. 큰 수를 x, 작은 수를 y. 그렇다면 어떤 관계식이 나타나질까? 합이 25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25. 그 다음에 작은 수는 두수에 대한 차이니까 작은 수가 y고 큰 수가 x니까 차이는 x 마이너스 y가 3. 따라서 x 플러스 y는 25와 x 마이너스 y는 3을 연립해서 풀면 x는 두 개 더하면 2x는 28이니까 x는 14. 14면 y는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사실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단계 진짜로 더하면 되냐? 진짜로 빼면 되냐?를 묻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실제 시험에서는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아. 따라서 한번 풀 때 정확하게 풀자. 알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봐봐. 뭐 워낙에 우리가 1학년 때도 많이 봤었던 형태죠. 한번 봅시다. 각자리 숫자의 합이 12래.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숫자 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라는 숫자가 있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각자리 숫자의 합이 12잖아. 그렇다면 첫 번째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식은 x랑 y가 12라고. 이해돼? 1학년 때는 이렇게 했었다고. 여기가 x라는 숫자야. 여기 뭐였겠니? 12-x요. 이렇게 했었다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두 번째,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꿨어?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지. 바꿨어? 바꾸면 처음 숫자 이거지. 이것보다 18만큼 크다는 거니까 18을 보태주면 같아진다는 뜻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건 이 숫자를 yx요 라고 표현하시면 y 곱하기 x랑 헷갈리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얘를 10y 더하기 x라고 실제 크기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3이랑 5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우리가 3, 5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읽어? 3, 10, 5라고 하죠. 3, 10, 5라고. 그래서 3 곱하기 10에다가 더하기 5를 하는 것처럼 여긴 곱하기 10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10y 더하기 x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10x 더하기 y에다가 18을 넣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괜찮아? 그럼 이항하시고 자시고를 하면 얘 이항해봐봐.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y니까 9x 마이너스 9y 더하기 18이 되는 거죠. 그 값이 얼마다? 0. 따라서 얘와 얘를 적절하게 연립하자. 물론 9로 예쁘게 나뉘어지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얘가 9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뭐 이렇게 됐겠지. 이해돼? 그런데 연립하고 나서 x과 y 값이 나왔어. 근데 그 값을 답을 x는 얼마?
y는 얼마라고 적으면 안 되지? 최종 결과는 뭐야? 처음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잖아. 따라서 x과 y 값을 구한 다음에 이 숫자 카드에 실제로 대입을 해서 각각이 얼마인지, 이 숫자는 도대체 어떤 숫자를 의미했는지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탁드려요. 나머지 문제들도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에 쭉 설명할 테니까 아 이렇게씩 세워달라는 거구나를 이해하시고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저랑 한번 쭉 갈 거예요. 한 개 1,000원짜리 복숭아가 있고 한 개 300원짜리 자두를 섞어서 모두 7개를 사고 4,200원을 지불했다면 각각 몇 개씩 샀습니까를 묻고 있는 거야. 여기처럼 이렇게 X개, Y개 샀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몇 개 샀대? 7개 샀대. 그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Y는 7. X 플러스 Y는 7. 그리고 나서 가격은 복숭아 값과 그 다음 자두 값을 합쳐서 4,200원 냈다는 거니까 복숭아 값이 얼마야? 하나에 1,000원인데 X개를 샀다는 거잖아. 가격은 얼마야? 1000X. 300원짜리 자두를 Y개 샀다는 거잖아. 그치? 300Y 더하면 얼마 나오는 거야? 4,200원이 나온다는 거지. 맞니?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계산하지 말고 빽빽으로 나눠주시면 빽빽빽 10X 더하기 3Y는 42라는 관계식이 나타나시겠죠. 그럼 마찬가지 얘도 얘와 얘를 연립해서 정확한 계산으로 한 번에 끝내는 거야. 아까 전처럼 X값 Y값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대입하기는 쉽지가 않아. 그 다음 나머지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세요. 아마 잘 아시리라 봅니다. 두 번째,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 합은 56세이고 3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어머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보다 2살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를 물어봤으니까 제가 얘를 X, Y라고 한번 해보죠. 봐봐, 현재예요. 현재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 자기가 혹시 엄마한테 존댓말 쓰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가끔 반존댓말 썼어요. 안 좋을 때? 반존댓말. 엄마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거 살게요. 돈 좀 주세요. 돈 필요할 때. 나는 절대 엄마한테 무조건 그냥. 아무튼 다시 시작해보죠. 봐봐. 얘들아 여기 봐야 돼. 어머니의 나이 X, 아들의 나이를 Y라고 해보자. 현재. 알겠지? 그런데 현재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 합은 56세래. X 플러스 Y가 얼마라고? 56. 괜찮아? 그 다음에 3년 전이야. 요게 좀 헷갈리겠다. 3년 전이야. 3년 전. 3년 전에는 엄마의 나이 몇 살? X-3세. 아들의 나이는 Y-3세. 이해돼? 이렇게 됐었을 때 어머니의 나이가 X-3이죠. X-3 어머니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 Y-3의 3배보다 2살이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보다 2살이 더 많았습니다. 식 세울 수 있겠어요? 괜찮아? 그래서 이것을 연립을 해서 X값과 Y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지금 이 부분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는 실제 시험범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한번 제가 너희들은 잘 이해를 한지 좀 볼게요. 봐봐. 그래요. 어머니의 나이가 X, 그 다음에 아들의 나이가 Y라고 했어. 알겠지? 너희들 한번 식을 세워봐봐. 어머니가
아들의 나이일 때는 뭔 소리지? 몇 년 전일까요? 몇십 년 전에. 이? 아 알겠다. 아닌데 뭐지? X 마이너스 에? 뜬금없어. X 마이너스 어쩌고 일단 뭘 x 마이너스 거기까지 얘기 듣는데. 그렇다면 어머니가 아들의 나이가 될 때 그때는 몇 년 전인 거예요? x 마이너스 y 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주라고. 어떤 관계식을 세울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몇 년 전이냐? 야, 그땐 x 빼기 y야. 외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식을 세우기 애매하거나 잘 식이 안 세워질 때가 있어. 이럴 때는 특수한 예를 들어서 고민해보고 그래서 추론을 해보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뭐 닭다리 나오고 뭐 이거 한번 풀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요. 닭이 두 개죠? 예, 맞아요. 다리에 다리. 항상 얘가 나와. 닭다리가 2개. 닭다리는 2개 맞습니까? 아니면 뭐 손이 있습니까? 아 근데 이 토끼 토끼의 다리는 2개입니까? 네 개. 8입니까? 두 개야. 4개죠, 4개죠. 네 개예요? 아니 이렇게 뜨잖아요. 아니 뭔 소리야? 토끼가 이렇게 쳐요? 너 너무. 캥거루. 봅시다. 아니 토끼 다리가 4개인 건 처음 알았는데 진짜. 아니 이러잖아요. 다 그 위에 있는 건 이거 팔 아니에요? 아니 너도 그러면 너도 이게 다리라면 너도 다리가 네 개. 아니 근데 사람은 막 되게 여기 다리고 여기 팔인데 토끼는 이렇게 딱 되게 이러니까 되게 참 그렇잖아. 방금 수진이가 째려봤어. 이제 빨리 하자. 안 찔렀는데요. 봅시다. 봐봐. 이번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야. 나중에 문제 나오면 다시 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봐봐. 수찬이와 초이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2개씩 올라가고요. 아, 그렇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놀이 해봤어요? 네. 많이 되죠. 레미안의 계단이 엄청. 아, 맞다. 거기 계속 맞다. 재밌어요. 그 3단씩 계단. 2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씩 내려가는데요. 해봤더니 처음 위치보다 15계단 올라갔고 초이는 처음 위치보다 12계단 올라가 있었대요. 수찬이가 이긴 횟수를 계산해서요. 비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봐봐. 예를 들어서 수찬이랑 초이가 가위바위보를 했어. 그 다음에 수찬이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엄마, 나 오늘 초이랑 가위바위보 했는데 나 X번 이기고 Y번 졌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진짜? 그렇다면 초이는 몇 번 이겼니?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이미 여기에서 X번 이기고 Y번 졌다는 표현에서 이미 초이는 몇 번 이겼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Y번 이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하세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포인트는 이거야. X번 이기고 Y번 졌어 라는 이 표현 내에서 자연스럽게 초이는 Y번 이기고 X번 진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너희는 아마 18세여서 못 봤을 텐데 18세? 마동석 나오는 범죄도시 2에 보면 거기에서 악당이 마동석한테 그래. 우리 여기서 번 돈을 5대5로 나눕시다. 5대5면 그랬더니 마동석이 좋아. 그럼 누가 5야? 뭐야? 이런 멘트를 해요. 바보다. 그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찬이가 X번 이기고 Y번 졌으면 당연히 초이는 Y번 이기고 X번 진 거예요. 따라서 수찬이는 이길 때마다 2계단씩 올라갔으니까 2X만큼 올라갔을 거고, 질 때마다 1계단씩 내려왔으니까 Y번 떨어졌을 거고, 그랬더니 수찬이의 위치가 15계단이 됐다라는 거고요. 초이는 Y번 이겼으니까 이 Y만큼 올라갔을 것이고 마이너스 X번만큼 됐을 테니까
얘가 얼마라고? 12계단이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속도거리 문제야. 속도거리도 마찬가지. 아, 내가 제일 싫어. 딱 이것만 계산합시다. 거속시고요. 속력은 동시에 밀어주지 않는 한 덧셈 뺄셈이 되지가 않아. 알겠지? 저쪽에 있는 차 A라는 차가 쉥, B라는 차가 쉥 하고 지나가는데 A라는 차의 속력이 10km, 시속 10km야. 얘는 시속 20km야. 그렇다면 A와 B는 시속 30km로 움직인 게 아니죠. 네. 이해돼? 또는 똑같은 A라는 자동차인데 어제는 10km, 오늘은 시속 20km로 달렸어. 그럼 이 차는 총 시속 30km로 달린 게 아니죠. 덧셈 뺄셈이 되진 않아. 대신 속도는 벡터 또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양이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 계기판에는 시속 20km라고 되어져 있어. 하지만 여기서 물이 흘러다니는데 물의 속력이 시속 5km면 바깥에서 지켜보는 이 사람은 이 배의 속력을 25km로 받아들일 수 있지. 봐봐. 배가 이쪽 방향으로 시속 20km로 가고 있는데 물이 시속 5km로 흘러가고 있는 쪽이야. 그렇다면 같은 방향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 사람이 봤을 때는 시속 20km 치고는 좀 빠르네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근데 반대로 배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사람 입장에서는 쟤 왜 이렇게 느리게 움직여?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이해돼? 따라서 덧셈 뺄셈이 이때는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덧셈 뺄셈이 되지 않아. 따라서 일반적인 관계는 거리와 시간을 이용을 해서 식을 세운다. 이것만 생각하자고. 알겠지? 봐봐. 얘도 마찬가지. 성재는 집에서 9km 떨어진 공원까지 간대. 성재는 집에서 저쪽까지가 그 공원까지가 총 9km래. 그런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싱 하고 가다가 중간에 시속 4km로 걸어갔더니 총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이 걸렸대.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각각 구하세요. Xkm, Ykm라고 한번 해봅시다. 각각에 대한 거리가 지금 여기는 자전거고요. 여기선 도보로 갔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렇다면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가 Xkm고 걸어간 거리가 Ykm니까 첫 번째 관계식은 X 플러스 Y가 얼마라는 거야? 총 9km였으니까 9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두 번째. 총 1시간 30분이 걸렸으니까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간 자전시와 도보로 간 그 도보하면서 걸린 시간, 도보시를 더한 값이 얼마 나와야 돼? 1시간이며 그리고 30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그럼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 구하는 공식은 뭐야? 거속시니까 속력분의 거리인 거죠. 맞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속력이 문제에 뭐라고 돼 있어? 시속 10km라고 되어져 있다고. 따라서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 10분의 x가 되겠죠. 속력분의 거리니까. 이해되니? 그 다음에 도보, 걸어서 간 시간은 얼마야? 속력이 시속 4km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4분의 y라고 할 수 있겠지. 이것을 더한 값이 단위가 다 시속이니까 다 시간으로 바꾸셔야죠. 그래서 1과 2분의 1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관계식 얘랑 얘를 연립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지금처럼 거리는 덧셈 뺄셈 가능해. 그리고 시간도 덧셈 뺄셈이 가능해진다. 괜찮아? 다시
다른 문제도 한번 좀 더 풀어보죠.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번엔 민재가 등산을 합니다. 올라갈 때는 시속 3km를 걷고 등산이야. 올라갈 때는 시속 3km를 걸어. 내려갈 때는 시속 5km인데 조금 다른 길을 갔다네. 그림 다시 그려볼게. 여기다 그립시다. 올라갈 때는 시속 3km를 걷고 내려갈 때는 조금 먼 길이야. 시속 5km를 걸었어.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이 2시간이 걸렸대.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올라갔니를 묻고 있는 거니까 이 길을 내가 Xkm라고 하고 여기를 Ykm라고 한다면 첫 번째 조건식은 두 개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난다고? 2km가 더 먼 길을 갔대잖아. 그치? 따라서 Ykm에서 Xkm를 빼면 그 값이 2가 된다라는 거야. 괜찮아? 다시 두 번째.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 있겠지? 그 다음에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이 있을 텐데 얘네들을 더하면 총 2시간이 된다고. 괜찮아? 따라서 얼마야?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3이죠. 3분의 x, 시간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5분의 y시간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괜찮아? 다시 지금은 문제에 대한 방향성만 잡아보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요. 다시 증가량이야. 증가량에 관련된 내용이야. 봐봐. 우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뻔한 유형들은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고민을 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어. 한번 봅시다. 어느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700명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이 10% 증가했고 여학생은 4% 감소해서 전체적으로는 14명이 증가했습니다. 라는 얘기야. 먼저 항상 기준은 거기다 줄 좀 쳐놔. 그 문제에다 줄 좀 쳐놔. 항상 기준은 작년이야. 작년, 어제, 지난달. 이게 항상 기준이야.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량을 따지기가 쉬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작년은 700명이래. 어차피 학생은 남학생 아니면 여학생이잖아. 그치? 따라서 x 더하기 y가 몇 명 나와야 돼? 700명. 남학생과 여학생을 지금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봐봐. 어차피 학생에 대한 변화량도 남학생의 변화량, 남변, 여학생의 변화량, 여변을 더하면 그게 전체 변화량인 전변이 돼야 되는 거지. 확실하게 이해해? 네. 채윤이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그 남변이랑 여변이 네. 퍼센트로 나타나요? 뭐 퍼센트도 괜찮고 모두 괜찮습니다. 뭐 실제 명수도 괜찮고요. 네.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남자의 변화량은 뭐래? 10% 증가했다잖아. 그치? 그런데 실제 10%가 x랑 y의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명수는 다를 거란 말이야. 따라서 남자의 변화량의 진짜 실제 명수는 x의 100분의 10만큼이 변화된 거죠. 이해돼? 여자는 y의 100분의 4만큼이 변했는데 이번엔 감소했다고 돼 있죠. 명수는 줄었을 거야. 이해되니? 그랬더니 전체 변화량이 몇 명이 됐대? 14명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10% 증가했으니까 뭐 100분의 110x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지금 2번식을 이렇게 세운 사람도 있을 거야. 내가 그 방법 2번 프라임이라고 할게. 어차피 이런 얘기 하니까 올해 남자, 올남, 올해 여자, 올여를 더하면 올해 전체 학생 수가 나오겠지? 근데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야? 700명인데 14명이 증가했으니까 714명이 됐을 거야. 그렇다면 올해 남자는 원래 X명이 있었는데 100분의 10X만큼 증가했대고 여자는 원래 Y명이 있었는데 100분의 4Y만큼이 감소했겠지. 이것은 실제 학생들이야.
그래서 얘와 얘를 더해주시면 얼마 나와야 돼? 714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런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은 약간의 중복처럼 느껴지는 게, 이걸 전개하시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x 플러스 y 플러스 100분의 10x 빼기 100분의 4y가 얼마? 714. 맞니? 근데 아까 x 플러스 y가 얼마라고? 700. 그래서 여기는 이 700이라는 크기와 우변에 있는 700이라는 크기가 소거가 되게 되면 어차피 이 식만 남게 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조금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더욱더 좋겠다. 알겠죠? 매년 할 때마다 이 문제 유형을 자꾸만 헷갈려요.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뻔한 문제 유형 중에 가장 큰 고비. 일이 좀 헷갈리긴 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봐봐, 이제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머리가 좀 커졌잖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한번 봐보자. 봐봐.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전체 작업을 1이라고 하고 일률이 있어요. 일률이 뭐야? 단위 시간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이야. 알겠지? 얘를 일률. 얘를 미지수로 잡아주는 거야. 얘를 변수로 잡아준다는 뜻이야. 전체 작업을 1이라고 했었을 때. 알겠지? 한번 해볼까? 봐봐.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이 X 시간 동안에 일을 끝냈대. 그렇다면 얘의 일률은 얼마일까? 일률이라는 얘기는 1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일을 하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X시간 만에 일을 끝낸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 1을 하는데 3시간 만에 일을 끝냈어. 그렇다면 얘는 1시간 동안은 얼마만큼씩 일을 한 거야? 3분의 1씩 했겠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했으니까 얘가 1을 만족한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렇다면 똑같은 작업 1을 X시간 동안에 일을 끝냈대. 그렇다면 A라는 놈이 1시간 동안에 일한 양의 크기는 얼마일까? X분의 1. 이것이 바로 일률이 될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류를 계산할 거야. 그렇다면 봐봐. 식을 세울 때 이렇게 식을 세워주라고. 인류를 미지수로 잡아주라 그랬었어. 아까 X시간이 아니라 이거 아까 예를 든 거고. 그럼 봐봐. A는 일률이 X라고 합시다. 알겠지? B는 일률이 Y라고 합시다. 1시간 동안 이만큼씩 일을 하는 거야. 알겠지? 봐봐. 그런데 같이 일을 합쳤더니 6일 만에 끝냈대. 알겠지? 그렇다면 A가 6일 동안 한 일의 양은 6X고 그 다음에 B가 6일 동안 한 일의 양은 6Y죠. 이해될까요? 얘를 더했더니 작업이 끝냈다는 거니까 얘의 크기가 1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이번엔 A가 3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A는 퇴근했나봐. 나머지를 B가 혼자 다 끝낸 거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3X 플러스 8Y가 얼마가 된 거야? 1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놈을 연립하는 거야. 연립 한번 해봅시다. 이 식을 2배 해주시면 되겠죠? 2X 플러스 얼마? 2X래. 2배 해주시면 6X 플러스 2배 하면 얼마니? 16Y는 얼마야? 2. 두 놈을 아래 거에서 위 걸 빼자. 그렇다면 10Y는 1인 거죠. Y 값은 얼마야? 10분의 1인 거야. 이해되니? 그렇다면 일률이 10분의 1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B 혼자서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며칠 동안 일을 해야 돼? 10일 동안 일을 해야지 전체 작업인 1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지. 매일마다 10분의 1씩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잘 생각하셨다가 좀 이따 다시 풀어보실 거예요. 다시 봅시다. 이번엔 농도 문제입니다. 봐봐. 농도 문제는 딱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농도라는 것은 소금물 안에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농도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농도는 덧셈 뺄셈이 되지 않아.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봐봐. 그렇다면 봐봐. 마치 이런 내용이야. 소금물 100g이 있는데, 소금물이야. 소금물 100g이 있는데 소금이 10g이 들어있어. 그럼 얘 농도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얼마야? 100 중에 10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소금물이 소금의 양보다 더 많을 수가 없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소금물이 100g인데 야 거기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이 얼마냐? 라고 봤더니 소금이 200g이래. 이럴 수 있어? 없잖아. 그치? 소금물 자체는 소금에다가 물을 더한 건데. 그쵸? 따라서 항상 1보다 작아.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볼 때 편하도록 하는 거죠. 대신 단위는 퍼센트를 붙여주시는 거고. 괜찮아? 그럼 봐봐. 그렇다면 이 관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자고. 봐봐. 이번엔 4% 소금물, 7% 소금물을 섞을 거야. 알겠지? 근데 봐봐. 결국엔 이거거든? 각각에 대한 소금물을 섞어서 5% 소금물 600g을 만들었대. 그렇다면 농도는 덧셈 뺄셈이 안 되니까 하나는 소금물, 하나는 소금으로 식을 세울 거야. 그러니까 소금물로 만약에 식을 세운다면 얘가 Xg이고 Yg이 들어있는데 얘가 결국에는 600g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치? 따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관계식은 첫 번째 X 플러스 Y는 얼마? 60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안에 들어있는 소금 봐봐. 소금을 구하는 공식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인데 이걸 외워도 좋지만 내가 한번 물어볼게. 너희들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줄 한번 따져볼게. 봐봐. 1000명이 있는데 1000명 중에 10% 학생만이 안경을 썼대. 그렇다면 안경 쓴 학생은 몇 명입니까? 어떻게 했었어? 1000 곱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했었잖아. 비율 맞지?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야? 100명. 이해돼?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다. 내가 이걸 단순히 이렇게만 바꾼다고. 소금물 1000g 중에서 소금물 1000g 중에서 농도가 10%라면 소금의 양은 얼마입니까? 이 10%가 뭐야? 소금이 들어있는 비율이라 그랬었잖아. 그치? 농도 자체가. 따라서 1000명 중에 100분의 10이네?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굳이 외우지 않아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가 됐을까? X 중에 100분의 4만큼이 소금이라는 거고. 이해되니?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은 Y 중에 100분의 7에 해당되는 게 소금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600에 100분의 5가 들어있는 게 바로 소금이라는 거지.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얘도 이걸 곱해주시면 4x 플러스 7y는 3000. 이 관계식과 이 관계식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 근데 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약간 저기 왜 마지막에 600 곱하기 100분의 5예요? 여기 600g 중에서 5%만이 소금이니까. 문제에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5% 소금물 600g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빨리 대표 유형 한번 좀 풀어볼게요.